안녕하세요.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강의하게 된 박상희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깝고도 먼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매우 친밀한 존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멀고도 먼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치적 이념,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사회 문화 등 많은 것들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알고 북한을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자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깝고도 먼 북한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을 이해하자고 공부해 보자고 하면 또 어렵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여겨지거나 다소 따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가 무엇인지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 북한의 정치와 사회는 북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로 북한의 그림, 기념물, 사진 등의 구체적인 시각적인 도상들을 소개하고 해석하면서 북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북한의 실체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첫 강의라서 이 강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총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북한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 북한 이해를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낯설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집권과 권력의 세습이라든지 강력한 수령제와 지도자를 신화화하는 신정국가의 특성, 그리고 군 중심의 유격대 국가의 모습, 혹은 스펙타클한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펼치는 극장국가의 면모를 대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의 성격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대중의 국민화와 북한 인민들의 일상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보천보 전투,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허구를 다룰 예정입니다. 짧게나마 북한의 역사를 다루면서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산화가 되었고 많은 정치 세력들 가운데서 어떻게 김일성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항일혁명기에 김일성의 명성을 가져다 준 보천보 전투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천보의 횃불 그림과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3강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 유일사상 체제와 미학적 대칭 구조에 관한 논의를 통해 북한 정치의 특색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체 사상의 형성 과정과 내용, 그리고 주체 사상 탑에 드러나는 미학적 대칭 구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강에서는 신정 정치, 북한 김일성 초상화에 드러나는 얼굴의 권력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의 특성 중 하나는 신정 정치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김일성의 초상화 4컷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자의 얼굴 사진이 아닌 지도자의 초상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초상화를 도상 해석하는 과정에서
초월적이고 신격화된 김일성이라는 지도자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강에서는 세습 권력, 김일성, 김정일의 이미지 유사성과 차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하는 독특한 국가인데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이들 지도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시각화되었을까요? 김정일은 한편으로는 아버지 김일성의 정치적 정당성을 이어받고자 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지도자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북한의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강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 북한 인민의 환영적 신체라는 주제로 북한 인민들은 북한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현되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지도자의 신체를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로 나누는 왕의 두 신체를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인민에게도 두 신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에서는 인민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민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시각적 재현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난날의 용해공들이라는 그림과 소련의 볼가강에서 베끄는 인분들이라는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7강에서는 수령 형상 창조 원칙,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라는 주제로 북한에서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가 시각적인 도상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 형사 창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림의 구도, 그러니까 배치나 위치에 따라, 그리고 밝기, 크기, 색 등에 따라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8강에서는 주체 사실주의, 신화적 초현실적 리얼리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그들의 예술을 주체 사실주의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련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체 사상과 결합되면서 주체 사실주의라고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용어의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신화적이고 초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술을 사실은 신화적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소련과 북한의 도상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천리마 만리마 속도전,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김일성 시기의 천리마와 최근 김정은까지의 만리마 속도전에 대한 다양한 선전화, 그러니까 북한의 포스터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선전화는 1958년의 선전화인데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리뉴얼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전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개념들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강에서는 정치적 풍경화,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장치라는 주제로 북한의 풍경화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경화라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먼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의 풍경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풍경화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 그리고 구호나무, 붉은 하늘과 다리, 파도 등의 다양한 풍경화 그림들을 함께 보면서 해석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이번 강의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전체적 강의에 대해 먼저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며 느끼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북한은 사실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라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느 하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북한의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노랫말처럼 이중적인 면이 있죠. 그 이중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개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고 북한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체제가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 특수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체주의 정치 체제와 북한 체제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우선 전체주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의 전체주의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특성과 북한 체제를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북한의 전체주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집단 체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 고든 감독의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북한의 집단 체조와 같은 집단 공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로 인한 대중의 국민화 과정과 인민의 일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